여러분들, 드디어 대망의 2차 시스템에 왔습니다. 정말 저에게 큰 고비를 주었던 친구라서 다시 보는 게 감회가 새롭네요. 여러분들도 여기서 큰 고비를 겪고 계시겠죠? 하지만 뭔가 제가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었어요. 제가 진짜 이 강의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항상 많은 시간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요 2차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더욱더 쉽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저같이 삽질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뭐 이번 년 다르고 내년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이 저의 최선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요 2차 시스템도 한번 디퍼런셜 이퀘이션부터 살펴볼 건데 뭐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겠죠.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을 한 거예요. 근데 앞에 개수들을 보면은 뭔가 의미심장한 친구들이 올라가 있죠. 이거는 제가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요게 정말 조금은 중요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, 그러니까 이제 분모 폴리노미얼의 제일 큰 개수의 앞에 개수를 이제 1로 만든 상황인 거예요. 여기선 여기로.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. 뭔가 제타와 오메가 n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, 이제 여러분들이 제 1차 시스템 강의를 듣고 오셨으면은 1차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타임 컨스탄트였다. 한계였죠. 그러면은 2차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개겠지? 라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유추를 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정답입니다. 2차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살펴볼 때는 바로 제타와 오메가 n 요 두 개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요 제타가 뭐지? 요 오메가 n은 뭐지? 라고 알 필요는 없습니다. 한번 계속 살펴볼까요? 그래서 지금 요 트랜스퍼 펑션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, 요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? 그리고 얘를 뭐 그 피드백 루프를 이렇게 뭐 굳이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요거 한번 해보면은 이거 좀 친구가 어려워 하더라고요. 요거 한번 루프 돌리는 거 해보겠습니다. RS분의 YS 이렇게 표현해 놓고, 우리가 결정할 거는 딱 요 세 가지죠. 요 제일 위에 거는 R부터 Y까지 일직선 다 곱한 거. 그러면 SMS 더하기 K분의 K고,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이제 내 Y 값이 다시 들어가는 곳에 요 부호의 반대 면 플러스 넣고,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요 피드백 루프 한 바퀴. 근데 지금 여기는 요거 K 위에 적은 거 하나밖에 없죠? 그래서 요거 적어보면은 뭐 K, S, MS 더하기 K가 될 겁니다. 그럼 요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요 밑에 분모 폴리노미얼을 이제 여기 위에랑 아래에 각자 곱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풀어서 써주면 바로 이번에 K로 얘랑 같죠? 그래서 우리가 요런 애들도 다 피드백처럼 표현을 할 수 있더라 라고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진 않아요, 이 단원에서. 그러면은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.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과연 요 M, C, K가 뭐였냐, 그리고 요게 2차 시스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건데, 요 부분에서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좀 여러 번 강의를 듣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. 그냥 수식적으로 요 제타와 오메가 n을 아는 것보다
요거를 이제 진짜 제가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가지고 2차 시스템을 설명을 할 건데, 이게 저는 되게 굉장히 직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요거를 위해서 페이지 하나를 추가를 하고 표현을 해볼게요. 어떻게 할 거냐면, 2차 시스템의 대표적인 물리 시스템은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에요. 뭐 좀 전작과인으로 좀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, 뭐 RLC 회로 있잖아요. 뭐 요것도 사실 2차 시스템이기는 하는데, 요 RLC 회로는 동작하는 원리가 우리 눈에 뭔가 물리적으로 표현되기가 쉽지 않잖아요. 뭐 오실로스코프 찍어봐야 알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작가인으로서 자존심 상하지만 한번 물리과스럽게, 기계과스럽게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한번 가져왔습니다. 요거 밑에서 살펴보죠.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란 그냥 바로 그냥 여러분들 딱 보이는 그거예요. 질량에 스프링 달려있고 댐퍼 달려있는 거예요. 근데 뭐 좀 전작가인이기 때문에 댐퍼라는 애가 좀 낯설죠. 댐퍼란 뭐냐면 여러분들 문에 달려있는 거예요. 문 쾅 닫히지 말라고 닫혀있는 거 있잖아요. 그 강의실 문이라던가 뭔가 좀 조용해야 되는 곳에서는 문에 쾅 닫히지 말라고 이제 댐퍼라는 애가 달려있는데, 이게 바로 요 질량에서 똑같은 역할을 해요. 만약에 한번 살펴보면은 요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떤 선에 의해서 달려있다고 봅시다. 그리고 나서 내가 힘을 줘서 요만큼까지 내가 이동을 시켰어요. 얘를. 그러면은 그 질량 친구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냐면, 당연히 이제 여기를 좀 색깔을 다르게 해서, 여기가 시간축이라면은 여기가 만약에 X축이에요. 요 질량의 움직임을 저는 X로 표현을 할 거예요.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내가 요렇게 힘을 주니까 당연히 뭐 요렇게 움직이겠죠? 좀 삐뚤빼뚤하니까 요런 움직임을 가질 거예요. 그렇다면은 제가 요런 시스템을 갖는 거에 뭐 요렇게 표현되는 친구한테 이제 요 선 대신 댐퍼를 달아봅시다. 댐퍼를 달고 한번 요 X축에 대해서, 그리고 T축에 대해서, 그리고 내가 힘을 줬어요. 요만큼까지 달라진 건 없고, 여기서 요만큼까지 힘을 줬어요. 그래서 요 질량을 움직였죠. 근데 요 댐퍼 때문에 요 질량엠은 요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올 겁니다. 어떻게? 익스포넨셜 꼴로. 뭐 요게 왜 익스포넨셜인지는 제가 지금 뭐 설명하기엔 투마치인 것 같아서 설명을 하진 않지만, 뭐 익스포넨셜 꼴로 이제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니까 당연히 댐퍼의 움직임 살펴봤으니까 스프링에 대해서도 한번 그려봐야 뭐 서운하지 않겠죠?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스프링만 달아봅시다. 참고로 지금 요 물리 시스템에서 마찰력은 없습니다. 그리고 뭐 당연히 X축에 대해서,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, 그리고 내가 힘을 줄 겁니다. 요만큼까지 움직임을 줬어요. 근데 얘가 스프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얘가 요만큼 올라온 만큼 밑으로도 내려가고 요런 움직임을 보이겠죠? 스프링을 달았을 경우에는.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면은 또 이제
스프링이랑 댐퍼를 둘 다 동시에 각각 달아봤으니 얘를 통째로 달아봐야겠죠? 왜냐면은 요렇게 달렸을 때가 바로 그 2차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X축, 그리고 여기 시간축, 그리고 내가 요만큼 힘을 줬어요. 요만큼 내가 움직임을 줬습니다.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원래 위치에서 요만큼 움직였겠죠? 자, 여기서 두 친구들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요 스프링과 요 댐퍼는 독립적인 친구들이에요. 얘네들은 서로에게 종속적이지 않아요. 스프링은 나 스프링 멋대로 움직일 거야 이러고, 댐퍼 또한 나 댐퍼 내 맘대로 움직일 거야, 제 스프링 뭔데, 이런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댐퍼는 댐퍼대로 스프링은 스프링대로 표현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, 여기 좀 기준선을 만들어 두면 댐퍼는 댐퍼대로 움직일 거예요. 얘는 아까 전에 위에 그림에서 이렇게 움직였어요. 이렇게 익스포넨셜 꼴로. 그리고 스프링은 좀 다른 색으로 좀 두 개 다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. 이렇게 지우고, 왜냐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. 이렇게 움직였었고, 그리고 이제 스프링은 이렇게 움직였어요. 얘네들은 서로 독립적이다. 하지만 메스는 얘네 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둘의 종속적이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진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. 근데 이걸 어떻게 합쳐지냐면 이렇게 합쳐져요. 이렇게. 당연히 스프링은 스프링대로 이제 흔들리게 할 거고, 댐퍼는 댐퍼대로 요 신호를 누를 거예요. 그래서 점점 잠잠해지는 형태가 됩니다. 이렇게. 오늘 이거 알았으면은 지금 우리 2차 시스템 다 배운 거예요. 이게 또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기도 한데, 요거를 머리에 담아두고 한번 이제 진짜 찐 2차 시스템 해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에요. 그리고 얘는 대표적인 2차 시스템입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교수님 수업들을 들어보셨으면 오메가 D, 그리고 뭐 제타, 그리고 오메가 N, 이거 제가 좀 순서를 잘못해놔서 제가 이거 진짜 유인물에서는 순서를 바꿔둘 건데, 요거 말고 요걸로 보시면은 지금 제 강의에서는 요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오메가 N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과연 요게 갖는 의미가 뭐냐? 바로 어쨌든 제 시스템은 메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으로 메스, 스프링, 댐퍼 다 달려 있어요. 근데 요 undamped natural frequency란 바로 댐퍼가 없는 시스템이에요. 딱 이름부터 undamped. 나 댐프 안 했어. 나 안 눌러줬어. 신호, 스프링에 대한 신호 안 누른 상태에서 내추럴 프리퀀시, 그러니까 댐퍼 없을 때 스프링만 가지는 그 움직임을 이제 주파수 형태로 표현을 한 게 오메가 D입니다. 그래서 뭐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는 뭐 이런 식을 갖고, 뭐 한번 힘을 줬을 때 계속 흔들리는 질량 M의 주파수다. 그래서 고유 진동수는 탄성 K에 비례하고 관성 M에 반비례한다. 이거는 좀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제가 좀 TMI를 적어온 건데, 뭐 당연히 탄성력이 클수록 고유 진동수가 높겠죠? 탄성력이 클수록 고유 진동수가 높아져요. 그리고 관성력이 클수록 고유 진동수는 낮아집니다. M이 관성이니까 당연히 낮아지겠죠? 그리고 뭐 M이랑 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, 뭐 질량을 가진 애들은 당연히 모든 관성, 뭐 만유인력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멀리 떨어진 위치에 집중된 질량은 관성 효과로 인해 고유 진동수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. 라고 뭐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고유 진동수는 뭐 초기 진 이거는 그냥 지워버려요. 뭐
내가 2차 시스템 공부하지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. 이제 뭔가 여러분들 요 그 언댐프드 내추럴 프리퀀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순서가 이상하기는 한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바로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밑에서 계속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서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여기에 제가 요 S 도메인에 어떤 거를 표현을 할 거냐면 아까 전에 얘네들 저희 배웠잖아요. 뭔가 흔들리고 눌러주고 막 합쳐지고 난리 난 애들을 한번 요 S 도메인에 표현을 해볼 거예요. 여러분들 요 흔들리는 언댐트 되는 내추럴 프리퀀시 있잖아요. 뭐 여기 밑에서 표현을 하면 바로 얘는 지금 그냥 실제 시간 도메인에서 살펴보면은 사인파나 코사인파죠. 근데 이런 사인파랑 코사인파를 S 도메인에서 표현을 하면은 이매지너리 축에 있는 친구들이에요. 이제 뭐 폴로 표현을 하면은 폴도 하나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바로 두 개로 표현되는, 뭐 우리 사인파 코사인파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밑에 뭐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막 위에 오메가 제곱 막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애들이잖아요. 그래서 얘네들은 폴 두 개를 갖는 애들이에요. 요 친구는. 그렇다면은 과연 요 댐퍼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? 요 이매지너리 S 도메인에서는 바로 리얼 축에 있는 신호예요. 지금 만약에 요 신호를 내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E-AT로 시간 도메인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애였죠. 이렇게 눌러주는 애, 댐퍼 눌러주는 애라고 해서 얘는 리얼 축에 있는, 댐퍼는 리얼 축에 있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 과연 내가 요 스프링과 댐퍼를 내가 요 S 도메인에 찍었어요. 그러면은 과연 스프링이랑 댐퍼가 동시에 달렸을 때의 신호는 요 S 도메인에서 어디에 찍히냐면 얘네 둘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. 요렇게. 뭔가 이해되죠? 여기에 있는 신호 제가 뭔가 그림으로 항상 표현할 때 요렇게 신호 움직여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. 네, 요런 애가 바로 요 모양이죠. 그래서 내가 요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S 도메인에 표현할 수 있네. 그러면은 2차 시스템은 모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신호 있잖아요. 결국 내가 2차 시스템이라고 하는 질량, 스프링, 댐퍼를 달았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결과, 그 주파수를 저희는 오메가 n이라고 불러요. 그 오메가 n은 뭐 댐트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말을 해서 이제 댐트 이렇게 그 스프링의 움직임을 댐트 눌러준 최종 우리 눈에 보이는 주파수다라고 해서 요 시그마 요거 댐퍼 때문에 생기는 텀이었죠. 그리고 오메가 D 요거 스프링 때문에 생기는 거였죠. 근데 결국 내가 보는 건 댐퍼랑 스프링이 동시에 합쳐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메가 n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메가 D를 뭐 이렇게 오메가 n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뭔가 제타라는 라플라스를 적고 있네. 제타라는 애가 보일 거예요. 요 제타는 뭐냐면 바로 그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그 좀 갑자기 딴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1차 시스템에서는 타임 컨스턴트 가지고 응답 특성을 결정을 했다면 2차 시스템에서는 뭐를 가지고 이 시스템의 응답을 이제 표현을 할까
우리의 주 관심사인 거예요. 그러면은 당연히 초보자가 뭔가 딱 지금 이 상태에서 요 시스템을 해석을 할 때는 당연히 요 오메가 n을 공부를 할 때는 요 댐퍼의 특징과 스프링만의 특징을 가지고 요 2차 시스템을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. 근데 뭔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주파수는 오메가 n이잖아요. 그래서 오메가 n으로 뭔가 요 특성, 대표 특성으로 오메가 n을 넣는 건 뭔가 합리적입니다. 그러면은 과연 요 제타랑 오메가 D 중에 어떤 거를 이제 내 응답 특성으로 넣을까가 고민인데 이 사람들 뭔가 제어를 하는 사람들은 요 시그마랑 오메가 D를 선택하지 말고 댐핑 레이시오라는 애를 만들어서 편하게 표현하자라고 한 겁니다. 근데 요 제타란 뭐냐면 고유 주파수, 결국 내 눈에 보이는 주파수 분의 감쇄상수, 실제 내 신호를 누르는 애 있잖아요. 요거에 B로 표현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제타라는 애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. 근데 여러분들 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 제타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인 잠깐만. 아크사인 제타는 세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사인 세타는 제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게 뭐냐면 사실 요 댐핑 레이시오라는 건 B잖아요. 오메가 n분의 시그마예요. 그런 거는 결국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요 그래프 사실 이제는 우리 앞으로 요 S 도메인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할 건데 S 도메인 가지고 분수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냥 세타 각도로 표현하자라고 해서 제타를 뭐 세타라고 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편하게 우리가 그래프질을 하기 위해서 뭐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 오메가 D, 제타, 오메가 N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셨습니다. 그러면 한번 우리 아까 전에서 1차 시스템에 레스폰스 넣고 레퍼런스 저 지금 잘못 얘기했죠? 2차 시스템에 레퍼런스 넣고 레스폰스 한번 살펴봅시다. 근데 요거 좀 처음에 노가다로 살펴볼게요. 네, 2차 시스템이 이렇대요. 분모의 최고차항이 2차니까 이거 2차 시스템 맞죠? 그리고 지금 저는 임펄스 레스폰스를 넣었어요. 임펄스 레스폰스는 결국 뭐 S 도메인으로 하면은 그냥 의미 없이 사라지죠? 그래서 HS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요거 구하면 이렇게 된다.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대요. 별 의미 없습니다. 여기서는. 근데 뭐 제가 좀 미리 좀 보라색 꽃을 이야기해보자면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2차 시스템의 기본 폼은 S제곱 2제타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으로 배웠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실제로 내가 마주치는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만 있지 않을 거예요. 보통 제로를 갖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. 내 2차 시스템 중에서는. 근데 과연 이 제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? 그리고 요 오메가 n에서 요 제로를 가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정말 별거 없고 결국 내 시스템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는 건 폴, 요 친구지만 요 앞에 개수 정도는 제로가 영향을 끼칩니다.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요 문제는 넘어갈게요. 그래서 S 도메인에서 폴과 타임 도메인의 레스폰스는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일반적으로 S 평면에서
쪽으로 멀리 떨어진 극점들의 고유 신호가 허수축에 가까운 신호보다 더 빨리 감쇄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당연히 E의 마이너스 AT에서 A가 큰 거니까 당연히 더 빨리 감쇄를 하겠죠? 그래서 뭐 만약 극점이 S 값을 안 가지면 무슨 뜻이지? S 값을 안 가지면 응답이 이거 좀 표현이 잘못됐네요. 만약에 극점이 여기 RHP에 존재하면은 당연히 E의 AT가 돼서 A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한히 증가하겠죠? 그래서 불안정하게 될 겁니다. 요 설명은 제가 틀렸으니까 유인물에서는 지우고 드릴게요. 그래서 뭐 2차 함수의 일반적인 수식 표현은 이렇게 된다. 그래서 내 2차 시스템은 오메가 n과 제타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표현된다기보다는 앞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줬던 폴과 그러니까 스프링 때문에 생기는 텀과 댐퍼 때문에 생기는 텀의 합으로 실제 내 눈에 보이는 오메가 n이 완성된다 라고 아시는 게 훨씬 더 문제 풀 때 편합니다. 그래서 요 시스템의 응답 특성은 제가 제로보다는 폴 때문에 더 많이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특성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뭐 복소수의 극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이렇게 요거 뭐 해 구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에요.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. 근데 여기서 댐핑 레이시오를 또 제가 중간에 제가 논리 흐름이 아직 덜 완성이 돼서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댐핑 레이시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. 뭐 아이고 그냥 제타라는 애는 오메가 n분의 시그마라는 애인데 요 시그마는 뭐 S는 제타 오메가 D에서 요 실수 부분이에요.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만약에 제타가 0이면 뭐 감쇄가 일어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S 더하기 2제타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의 제곱에 오메가 n의 제곱이 사실 우리의 2차 시스템 기본 텀이잖아요. 근데 제타가 0이래요. 제타가 0인 건 이 텀이 없다는 거네요. 이 텀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고 이거 라플라스 0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사인파 나오죠. 그렇다는 것은 감쇄가 없다. 오직 출렁거림만 있다. 그리고 요게 오메가 n과 오메가 t가 같아진다. 그러니까 요 제타가 없기 때문에 요게 결국 내 오메가 n이자 오메가 t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만약에 제타가 0에서 1 사이면은 바로 여기 지금 이제 내 스프링과 댐퍼 때문에 움직이는 신호가 돼서 뭐 출렁거림과 감쇄가 동시에 일어나요. 그렇다면 만약에 제타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오직 감쇄만 일어납니다.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결국 2차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해는 2개밖에 없어요. 근데 이 2개가 실근 2개를 갖는 상태예요. 그리고 제타가 1이라는 것은 실근을 갖되 중근을 갖는 거예요. 실근이자 중근.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볼까요? 진동의 빠르기와 세틀링 타임을 비교를 할 겁니다. 요 진동의 빠르기란 바로 그거예요. 내 눈에 실제로 보이는 오메가 n을 비교해봐라. 그러면 시스템 A와 시스템 B에서 오메가 n을 결정을 하려면 바로 요 대각선 길이 구하면 되겠죠? 그러면 뭐 A는 루트 10, B는 루트 82가 나온대요. 그래서 B가 더 빨리 출렁거리겠다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은 과연 이제 세틀링 타임이라고 말은 했는데 요게 뭐냐면은 결국 누가 더 빨리
안정될까예요. 지금 뭐 얘네들이 모두 요 그 댐퍼와 스프링이 달려있기 때문에 요런 형태의 시스템이, 요런 형태의 타임 레스폰스가 나올 건데, 뭐 어떻게든 뭐 되겠죠. 근데 제가 앞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, 출렁거림과 이제 댐퍼, 누르는 힘은 독립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결국 시스템을 안정되게 하는 것은 결국 댐퍼의 영향이 크죠. 댐퍼라는 것은 결국 EM-AT 실수 부분이 결국 내 시스템을 안정되게 만드는 애예요. 근데 지금 시스템 A와 B의 실수는 똑같죠. 그래서 둘은 동시에 같은 시간으로 안정될 겁니다. 뭔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요 2차 시스템을 뭐 편하게 뭐 지금 HS니까 내가 임펄스 레스폰스 줬네요. 임펄스 레스폰스를 주고 이제 임펄스 레퍼런스를 주고 레스폰스를 살펴보면은 이런 결과를 얻는데요. 그래서 오메가 n과 제타로 실제 표현을 할 수 있더라. 그리고 얘를 뭐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뭐 실제로 안정되게 만드는 요 텀은 이제 실수값에 영향을 미치고 내 출렁거림은 오메가 D에 영향을 받더라.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2차 시스템에서 응답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제타와 오메가 n이더라 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무조건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한번 요 이그젬플을 살펴보면은 과연 내가 진짜 우리가 앞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는 주 목적은 역 라플라스 변환하지 않고 그냥 요 시스템의 특성, 그러니까 트랜스퍼 펑션만 가지고 내가 어떤 레스폰스, 어떤 타임 레스폰스가 나올지 예측해보자라는 게 사실 이 단원의 목적이에요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메가 n과 제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건데 과연 요 오메가 n과 제타가 실제로 요거를 구한 다음에 내가 타임 레스폰스를 예상을 해보고 실제로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요 결과가 내 실제 결과가 맞는지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오메가 n은 5고 2.24라는 결과가 나와요. 그리고 요 제타는 결국 뭐 0.047이 뭐 나온대요. 그리고 나서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해봤더니 뭐 이런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면 2.24와 2가 뭐 같네, 비슷하긴 하다 라고 알 수 있기는 한데 좀 오류는 있어요. 왜냐면은 우리가 오메가 n과 제타로 요 시스템을 해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만 살펴보는 거예요. 지금 요 시스템의 해석은 요 시스템을 가정을 하고 해석을 했지만 내 실제 시스템은 위에 제로를 가지고 있죠. 이거는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실제 찐 나의 결과와 레스폰스와 내가 가진 요 예측 값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시스템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더라 라는 게 요 단원의 목적입니다. 정말 요것만 알면 돼요. 그러면은 여기 뒤부터는 한번 끊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먼 길 달려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. 그러면은 뒤에서부터는 조금 더 쉽게 한번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